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의 은행카드가 아무 이유 없이 동결되었어요. 2주 전 제 공상은행 카드도 아무 이유 없이 동결됐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이유는 다들 은행카드가 동결되었기 때문이죠. 공상은행, 조상은행, 농업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2시간 동안 대기한 후에야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오늘까지 거의 1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동결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 예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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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연속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업계도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에 10만 위안을 예치했으나 3천 위안 밖에 인출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광동성 해주시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이 중국은행 광동성 해주시 보라 원주 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 했을 때 계좌에 10만 위안이 있었지만 직원이 3천 위안밖에 인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3자의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야 겨우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출 당시 직원이 그에게 돈의 출처를 물었고 그는 친구가 긴급한 용도로 송금해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돈을 송금해준 친구도 같이 있었고 이 친구는 송금 기록과 신분증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원본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그의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 신분증을 가져와 확인한 후에야 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행 고객서비스는 이러한 조치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친구가 가까운 곳에 살아 다행이었다며 만약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긴급한 돈을 제때 찾지 못해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내가 나에게 돈을 송금했는데 돈을 찾으려면 결혼증명서와 아내의 신분증 번호까지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자 은행들은 현금 흐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의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월 11일 길림성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어머니가 은행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춘시의 길림은행에서 10만 위안 이하의 금액을 인출하려 했지만 경찰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송금 증명서에는 사건이 장춘시의 길림은행 장춘준일호 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은 관할 경찰서의 요구에 따라 예금자가 2만 위안 이상을 인출하려면 은행 직원이 경찰서에 보고하고 경찰서에서 확인한 후에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서 측은 이를 통해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경찰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출의 자유는 예금자의 기본 권리이며 은행이나 경찰서가 이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은행이 예금자들의 하루 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내 농업은행 카드의 하루 출금 한도가 1,000위안이라고 말했으며 심천의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월급이 6,000위안인데도 하루에 2,000위안밖에 출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의 한 네티즌은 동영상에서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야말로 강도 중에 강도예요. 이 말에 동의하나요? 내 돈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은행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제한 때문에 학비조차 낼 수 없어요. 학부모들이 현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지만 2,000위안만 인출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은행은 임시 제한이라며 내일 다시 오면 인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2,000위안조차 인출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많은 은행이 하루 거래 한도를 5,000위안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급한 일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만약 자녀의 학비나 주택 대출 혹은 갑작스러운 입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내 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 돈을 무엇에 쓸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해요. 은행에서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도장 4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이라면 신분증, 급여 명세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
증명서까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신청 과정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한 네티즌이 동영상에서 말하길 그녀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내야 했지만 돈을 인출할 수 없어서 은행을 날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상은행, 빨리 망해버려라. 너희들은 완전히 강도랑 똑같아. 오늘 기분 좋게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 공상은행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 됐어요. EXX. 내가 돈을 저금할 때는 왜 돈을 저금하냐고 안 묻더니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왜 돈을 찾냐고 하네요. 내가 돈을 인출하려면 동네 주민센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 이게 장난하는 건가요? 주민센터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면 신청이 안 되고 결국 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거네요. 집을 원래 오늘 계약하고 내일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200만 위안을 이체하려고 했거든요.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하려는데 은행이 내게 계약서를 요구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민센터는 나를 전혀 모르는데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X. 내가 돈을 저금할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더니 내가 돈을 찾으려 하는데 내 마음대로 돈을 쓰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걸 사려 하는데 틀렸나요? 주민센터에 허락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대요. 와, 기가 막히네요. 내가 1년 동안 공상은행에 1000만 위안 가까이 저금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다시 돈을 넣겠냐고요? 올해 1월 하남성 평정산시에 거주하는 왕 여사가 언니에게 5천 위안을 이체받았는데 중원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은행에서 사기 방지 앱을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뭔가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은행이 책임감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대로 대답했죠. 그런데 질문이 점점 지나치더라고요. 제 언니가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전에는 어디서 일했는지까지 묻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직접 이야기하게 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돈을 안 주길래 마치 언니가 내 언니인 걸 증명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5천 위안이었는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했죠. 나중에 고객 매니저가 내려와서는 언니가 여기서 자주 돈을 예치하는 VIP 고객이라고 하자 그제야 돈을 줬어요. 전후로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중국에서 돈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맡기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장시성의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10만 위안을 은행에 예치하러 갔다가 은행 직원이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게시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내 돈을 왜 자꾸 어디서 났는지 캐물어?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내가 훔치거나 강탈한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요. 이전에는 현금을 맡길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에 은행 직원은 이건 은행 규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돈의 출처까지 따져야 하나요? 이건 개인정보잖아요. 재무 업무를 하는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경고하며 은행 직원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때는 조심해서 답해야 합니다. 잘못 대답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금 은행에 돈을 넣으러 갔는데 직원이 제게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직원은 마치 유도하듯이 이게 월급이냐 아니면 사업 수익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이걸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했고 백엔드에서 기록해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큰 함정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재무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주신 돈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답변할 때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중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내 돈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2월 초 절강성 호주의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은행에 5만 위안을 예치하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그녀에게 소득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5만 위안 미만이면 이런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5만 위안을 예치하러 갔는데 직원이 저에게 어디에서 일하세요? 어디 사세요?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돈을 훔치지도 않았고 강탈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범죄자 취조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100위안을 빼고 49,900위안만 예치할게요 라고 말했죠. 그 후 몇 분 만에 일이 끝났고 은행에서 기름 한 통까지 받았어요.
들어갔어요. 이미 2022년 북경, 산동, 하이난 등 여러 지역에서 은행들이 출금을 제한하거나 출금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고객의 은행 계좌는 갑작스럽게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제 은행카드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카드를 긁어보니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은행카드에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즉시 돈을 조금 넣어봤더니 돈은 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단에 카드에 이상이 있어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무런 통보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사용 중지됐습니다. 정말 겁이 나더군요. 내 계좌에 돈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공상은행으로 달려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문제로 줄을 서 있더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 모두들 겁에 질린 듯 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물건을 사려고 결제하는데 갑자기 이상 메시지가 떴어요. 우리는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줄을 섰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은행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다들 계좌가 동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증과 은행카드 사본을 제출했지만 은행 측은 계좌 잠김을 해제하려면 최소 15일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은행의 영업점에서 출금 문제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며 일부 영업점에서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귀주성 필절시 농촌소비협동조합 청수포 영업부에서 몇 달 동안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이 사라질까봐 걱정했고 이에 따라 충돌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청수포 영업부에서 예금주들이 난동을 부렸으며 영상에서는 영업부의 대기실이 난장판이 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개의 의자가 넘어져 있고 화분이 썰어져 있었습니다. 한 예금주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절 농촌소비협동조합에 돈을 맡긴 이유는 이곳의 예금 이율이 주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영기업인 공소사가 배경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터졌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협동조합에 몇천 위안을 예치했는데 몇 개월 동안 인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사람들은 몇만 위안, 심지어 수십만 위안에서 수천만 위안을 예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7월 하남성의 촌진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건이 발생했으며 60만 명 이상의 예금주들 예금이 동결됐습니다. 총액은 4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높은 이율을 제시해 예금주들을 유치했습니다. 하남 외에 다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평생 모은 저축금을 이런 촌진은행에 예치했지만 사건이 터지면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수많은 예금주가 하남성 성도 정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예금주들은 당국에 의해 건강코드로 행동이 제한되었으며 심지어 정체불명의 인물들에게 폭력적으로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남 당국은 이 사건 이후 예금을 잃은 예금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여전히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예금주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예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